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브닝 투자쇼 고수 시즌2 매주 월요일날 찾아오는 남자 저출생 김도영입니다. 여러분들 매주 월요일날 뭔가 시장의 변화들이 좀 컸었던 거에 반해서 명절 이후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큰 변화가 좀 나타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처음 시작하는 월요일장 잘 대응하고 계셨나요?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가도 되는 건지 또는 어떤 업종을 신규 매수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포트에 있는 종목군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낱낱이 시원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요.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또다시 여러분들이 알짜배기 계좌에 집어넣을 종목군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래서 채널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보도TV의 마스코트 두 분이 왔습니다. 바로 제 왼쪽 편에는 손쌤, 그리고 제 오른쪽 편에는 우리 정쌤이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우리 손쌤을 통해서요. 코스피 시장 어땠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그래도 저는 저기 쌤이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 오늘 코스피 시장에 또 좋다 말았죠. 근데 결국은 이번 주에 또 많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좋다 말은 시장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거래량이 많이 동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추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종목별로 3분기 어닝 시즌이 내일 모레부터 또 시작을 하는데, 그거에 따른 기대감이 나오는 종목적으로 좀 접근을 계속 해보자라는 말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실은 오늘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관련 쪽과 그다음에 전기차 수혜 부분들이 나오면서 시장을 좀 견인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코스피를 들어봤으면 이제 코스닥, 아우를 또 들어봐야겠죠. 정쌤, 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 어땠나요? 코스피보다 좀 낮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아쉬운 하루가 아니었나. 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섹터 부분을 보게 된다면은 뭐 오락문화라든지 금융 그리고 유통, 기술성장기업, 뭐 반도체 섹터 이쪽으로 강세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의 수급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볼 때 조금은 아쉽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세를 보이는 섹터가 있다면 그 강세를 보이는 섹터들 쪽으로 해서 수급까지 동반이 되게 된다면은 이후에 조금 안정적인 어떤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은 일단 수급이 반영이 안 된 업종 강세라는 부분들을 볼 때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기술적 반등으로 어떤 기술적 상승 이런 부분들로 제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운 하루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중요 체크 포인트가 아무래도 이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코스피의 영향력을 살펴라.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8월 24일 코스닥 지수가 610포인트 갔을 당시부터 보게 되면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현재 동조화되고 있는 모습도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무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인 어떤 그 종목별 장세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아무래도 아직까지 코스피의 눈치를 조금은 살펴야 되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해줬네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가기는 좀 어렵다. 코스피 시장의 눈치를 좀 보면서 같이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해줬고요.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전기차 부분에 대한 종목군들이 움직였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 제약주들이 또다시 한번 실적의 기대감들이 코스피와 함께 좀 움직였던 하루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장 좀 점검을 좀 해봤으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겠죠. 그 전에 여러분들께 전화번호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브닝 투자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전략을 세워보는데요. 포트에 대한 02-786-1022 그리고 1023번의 두 대의 전화번호가 열려 있습니다. 많이들 전화를 주시면 실시간 대응해 보겠고요. 또한 휴대전화 문자도 열려 있습니다. 013-3366-8288번이겠고요. 여러분들 앞에 고수 또는 포도라고 치어주시면 우선순위 저희가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시간이겠죠. 알아야 산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본격적으로 포도쌤의 방과후 수업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방과후 수업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부분을 또 교육을 해볼까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시장이 지난 추석 이후부터 또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분명히 이런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갖고요. 오늘은 지속형 패턴에 대한 교육을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이 패턴만 잘 본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시장 수익 이상을 낼 수 있다는 것 좀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첫 번째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속형 패턴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삼각형 패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삼각형 패턴은 전체적으로 한 3가지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등변 삼각형, 상승 삼각형, 그 다음에 하락 삼각형, 이 3개가 기본적으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의심과 불확실성에서 탄생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삼각형 패턴이 나왔을 때 수익률이 어떻게 달성이 됐는지를 분석을 해보니까 S&P 지수의 실적을 25% 정도 상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10% 수익을 달성할 확률이 25%가 실패할 확률이기 때문에 75%가 성공할 확률로서 나오게 됩니다. 그 외에 이등변 삼각형의 하락 이탈 시, 즉 이 부분은 기술적 분석은요, 현물 시장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선물 시장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파생 시장에서 나왔는데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되면서 그렇죠? 숏을 포지션을 취할 경우에는요, S&P에 비해서 76%, 그 다음에 10% 수익에 달성할 확률은 76% 정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70% 이상 성공률을 보인다라는 측면에서 이 이등변 삼각형 혹은 대칭 삼각형 어떤 부분이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보시게 되면 지금은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흐름을 보게 되면 이런 패턴이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은 시장 거래량이 줄었다가 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이죠. 자, OBV의 경우는요, 우상향을 계속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래야지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즉 OBV가 우상향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요, 매집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우상향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OBV가 우상향하는 모습이 역시 나와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또 다른 패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 삼각형, 수평 저항선과 상승하는 지지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수평하는 저항, 그렇죠? 상승하는 지지, 그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 상승 삼각형이 나오게 되면요, 시장은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지지를 좀 받아주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자들이 남아있는 주식을 흡수를 하고 저항을 뚫고 올라온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중요한 건 저항선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많을수록 더 신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평균 거래량보다 150% 정도 증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평균 거래량을 얼마나 정해야 될까요? 그거는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자면요, 20일 2평 거래량을 확인하시면 돼요. 20일 2평 거래량보다 150% 늘어나게 되면 거래량이 동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매를 이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S&P 500 지수의 실적보다 21% 상회, 그 다음에 수익에 미치지 못할 확률은 17%, 즉 83%의 성공 확률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이런 패턴 하나만 잘 하더라도 일단은 리스크에서 좀 더 멀어질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어가 보죠. 어떤 흐름인지. 제가 말씀을 해드렸던 대로요, 역시 저항은 일직선, 지지는 우상향을 한다는 점. 그 다음에 돌파할 때 거래량이 150% 이상 동반이 돼야 된다는 점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역시 OBV는 이렇게 우상향이 된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죠. 하락 삼각형 패턴. 이 삼각형 안에서는 이제 세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락하는 삼각형 패턴입니다. 수평하는 지지선과 하락하는 저항선. 사실 이거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나는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는 아셔야겠죠. 일반적으로 이 하락하는 삼각형 패턴은 밀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라는 관점이고요. 거래량 폭증, 그 다음에 지지선이 붕괴되면서 하락한다. 아까 전에는 150%였는데 하락하는 삼각형 패턴은요 140% 동반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실적보다 16% 상회. 어떻게 실적이죠? 숏인 거죠. 그렇죠? 매도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성공률이 73% 성공률이 높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화면 어떤 흐름인지 한번 보고 가시죠. 똑같은 거죠. 그렇죠? 말씀을 해드렸던 대로 지지선은 일치하고 저항선은 낮아지는 모습. 자, OBV는 반대로 되겠죠. 아래로 넘어가는 그런 패턴으로서 이어진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빠르게 또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형. 사실 다이아몬드형을 좀 얘기를 해드릴 때는 보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확장형 패턴과 삼각형 패턴 안에서 상승하는 이런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만 보게 되면 이거는 반전형 패턴으로서 얘기를 많이 하게 되지만요. 실질적으로 이 패턴은 반전형 패턴이 아니라 지속형 패턴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 부분에서 움직이는데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제가 그 한 200개, 300개의 차트를 돌려봐도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어쩌다가 나올 확률이기 때문에 안 보는 게 좋습니다. 근데 뭐 성공 확률, 실패 확률 구하면 성공 확률은 90%인데요. 나와야지 90%든 100%든 챙기는 거죠.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삼각형, 다이아몬드 패턴은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 OBV가 올라가다 우하향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깃발형 패턴, 진행되는 추세와 반대 방향으로 지지선과 저항선이 거의 평행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추세대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추세대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눌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다르다라는 점을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요. 문제는 이거죠. 하락 추세에선 2주, 그 다음에 1주에서 3주일 안에 형성이 된다. 추세는 기본적으로 3개월 이상이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요. 일시적으로 좀 눌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깃발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역시 거래량은 뭐 50일 평균 거래량의 115% 이하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런 패턴이 나오게 되면 거의 맞추지를 못합니다. 맞추지를 못하는데 우리 항상 깃발형 패턴이 나오게 되면은요.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은 이 저항선을 돌파를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전의 고점에서 지지가 나오는지만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 이거 3개만 확인하시면은 이 깃발형 패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N자형 패턴입니다. N자형 패턴인데 이거는 그림을 보면서 좀 얘기를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아까 깃발형 패턴에서는요. 올라가다가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N자형 패턴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방에 올라가는 경험이 나오게 되고요. 이전의 고점에서는 좀 조정을 받아준다는 거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N자형 패턴이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이런 식보다는 옆으로 횡보를 좀 하면서 튀어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고 사실은 나중에 알 수 있냐 없냐 그 차이는요. 바로 전에 고점이 지지를 받고 가냐 한 번에 이전의 고점까지 쭉 올라갔다가 밀리냐 그 차이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아졌네요. 좀 더 자세하게 보이기 위해서 작아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넌트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페넌트형 같은 경우는 대칭 삼각형과 차이는 뭐냐면 대칭 삼각형은 3개월 이상 걸린다. 하지만 똑같은 삼각형으로서 페넌트형이 생기게 되면 3주 이내에 생긴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큰 흐름은 없고요. 기간이 좀 짧다라는 점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바로바로 넘어가 보시죠. 역시 뭐 쐐기형에 대해서 얘기 나는데 쐐기형도 제가 그 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는 보지 말라고 합니다. 안 나옵니다. 흐름이 뭐 어쩌다가 한 번 나오는데 그런 것까지 다 보실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눈에 확실히 보이는 쪽으로만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일단은 상승하는 추세에서는 방향이 아래쪽으로 그리고 반대로 하락하는 쪽에서는 우상향으로 쐐기형이 모인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직사각형 패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림 확인을 해볼게요. 자, 문제가 뭐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헷갈릴 경우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시장이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하고 돌파를 하게 되면은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밀릴 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중 천정이 될 수 있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중 천정. 그렇게 되면 이거는 반전형 패턴인 거죠. 근데 우리는 직사각형 패턴을 지금 지속형 패턴이다라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락하는 것 똑같습니다. 하락 직사각형 패턴이 이어지게 되면은 똑같아요. 그걸 어떻게 맞출 거냐? 답은 하나예요. 답은. 우리가 미리 뭐 얘기는 제가 자세하게는 좀 안 해드렸지만 OVV라는 걸 가지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OVV가 역시 우상향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거는 직사각형 패턴으로 저항을 돌파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반대로 만약에 올라가다가 내려간다 OVV가. 이거는 이제 매도의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갖고 제가 좀 빠르게 패턴의 큰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해드렸는데 제가 내일 또 8시 반부터 시작을 해서 3시까지 포도TV에서 공개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그 안에서 정확하게 좀 더 자세하게 오늘 배웠던 그림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흐름을 해야 되고 매수 타이밍까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내일 교육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포도TV 8시 반에 공개방송 들어오셔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과후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방과후 수업을 통해서 뭔가 좀 빠르게 됐다 보니까 근데 좀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추세, 그러니까 상승의 추세와 하락의 추세를 분명히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일 공개 방송에서 진행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해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지금부터는 저희와 함께하는 힐링타임 시간입니다. 첫 번째 저희가 전화 시청자분을 연결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저희 정쌤이 준비했다고 하는 정쌤 받아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어떤 정보 궁금하시죠? 모니터리. 네? 토니머리. 토니모리. 예, 이름이 잘. 저도 순간 생사였고 제가 모르는 종목인 줄 알았어요. 네. 그 가격하고요. 네네. 가격하고 비중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네네. 제일 궁금한 거. 네네. 네, 그거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저 대표님 처음에는요, 40% 해가지고 요번에 20%는 네. 팔았습니다. 예. 그래, 이제 20% 남았는데, 예. 64,000원에. 예. 다 팔라 하다가 조금 남겨놨더만은, 네. 많이 빠지네요. 그래, 가져가야 될지, 네. 지금이라도 좀 손절하고 팔아야 될지. 그러니까 지금 가장 궁금한 거는 네네. 가지고 있는지 팔아야 되는지 네. 그것만 네네. 짚어드리면 되는 거죠.
예, 가지고 가야 되는지, 그거 해야 네. 되는지, 그걸 팔아가지고 종목을 하나 네. 바꾸려고 하는 종목을 지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 바꿔도 그거는 괜찮을까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딱 되고요. 토니모니만 예, 예.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예, 그건 안 예,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네, 기회가 될 때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전화 네, 네. 끊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결론은 일단 갖고 있어도 돼요. 네, 갖고 있어도 예, 예.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네, 네. 해드릴게요. 네, 네, 전화 끊을까요? 예,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예, 첫 번째 시청자분 이제 토니모리 64,000원 20% 이렇게 의뢰를 좀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전화가 연결된 상태에서 먼저 일단은 가지고 있어도 된다고 먼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뭐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고 반등은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매수 가격이 일탈하게 되면서 이미 비중 조절도 하셨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도 일단은 일정 부분도 하고 있다는 부분이 특징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은 일단 뭐 기업 내용보다는 지금 대응 포인트가 가장 궁금하시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으로 설명을 하고 좀 마무리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차트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뭐 토니모리 같은 경우는 화장품 업체라는 그 부분은 좀 제외를 하고 기술적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지금 현재 화면을 같이 좀 보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시청자분께서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최근에 가격대도 64,000원 부분에서 조정을 받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지금 날짜를 보게 되면 9월 30일까지만 보게 된다면 누가 보더라도 기술적인 어떤 눌림 구간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10월달 들어와가지고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아쉽게도 반등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자, 제가 서두에 보유를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0월 1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7%고요. 그리고 그 다음 2.3%, 금일 같은 1.1%. 제가 당일 등락을 왜 짚어봤을까요? 계속해서 변동성이 현재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변동성이 현재 약해지고 있다는 것은, 자,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거래량도 지금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소를 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변동성이 작아지게 되게 되면서 매도의 압박이 조금씩 3일 동안 지나게 되면서 좀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21선까지 조정 기다릴 필요가 없고요. 58,000원 전에서 하방 경직성이 나오고 난 다음에 즉 어떤 기술적인 어떤 지지력, 그러니까 기술적 조정이라 봐야 되겠죠.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한번 반등을 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기서 서둘러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즉 결론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기술적인 어떤 지지력만 나오게 된다면은 5일선까지의 반등은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손실이 났다고 해서 무조건 파는 게 아니라 적어도 손실은 줄이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은 충분히 반등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유지를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손절가를 56,000원 부근에 어차피 지금 10% 손실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56,000원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형성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기술적인 어떤 변동성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N자형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N자형 반등이 안 나오게 된다면은 그때 가서 매도를 하셔도 안 늦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한번 기술적 어떤 되돌림 구간 나온지 확인을 하고 그때 대응을 하셔도 일단 안 늦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쌤이 토니모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줬는데요. 화장품 업종이 오늘 막판에 조금 물량들이 좀 나왔어요. 그 부분을 좀 지켜주는지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다음 시청자분이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또 우리 손쌤이 친절하게 좀 받아주시겠어요? 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시죠? 메디톡스요. 메이톡스요. 매수 단가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30%고요. 네. 47만 8천원요. 아, 좀 손실이시네요. 네네. 네, 제일 궁금한 게 어떤 거죠? 와, 이거를 갖다가 60만 원에 이거를 50%를 매수를 해가지고 네, 단 20%는 60만 원에 매도를 했었어요. 네, 네. 그런데 그게 70만 원 지인이 간다고 그러길래 그거를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네, 네, 네. 근데 이걸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팔아야 되나 네. 어떻게 해야 되나. 결국은 이제 모두 똑같은 것 같습니다. 팔아야 되는지 버텨야 되는지. 네네. 네, TV 끊고 화면까지 보시면서 좀 들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네. 궁금한 거는 네. 이게 실적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것까지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네, 부탁 좀 드려요. 네. 수고하세요. 네. 메디톡스 작년에 신제품 쪽이 유럽에서 매출을 강하게 일으키게 되면서 올해 1분기의 실적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일본이라든가 태국, 그다음에 한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마켓시옷 1위로서의 유지를 좀 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실적적인 근거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히 좀 올라갔다라는 측면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실적을 얘기를 하셨는데 올해 전체적인 실적 좋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2분기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3분기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만 4분기 실적이 다시 3분기에 대비해서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흐름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다. 다만 3분기 실적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봉을 보고 계시는 건데요. 12,600원부터 시작을 해서 62만 9,5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엄청 많이 올라갔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매수를 했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작년 4월부터 시작을 해서 상승하는 추세에 이렇게 부딪히며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조정을 받고 올라오는 그런 흐름에 대해서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올해 초 같은 경우도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던 거죠. 추세에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연출을 해주고 있다. 그러면 한 번 더 딛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을 좀 더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들고 계시면 일단은 42만 원대까지는 좀 흔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맥시멈 39만 7천 원 정도까지 흔들릴 가능성은 있는데 42만 원을 이탈하게 되면 물량 절반 줄이시고요. 39만 7천 원을 이탈하게 되면 다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라오게 되면 일단은 53만 원 부근까지는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53만 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한 번 더 저항을 돌파한다. 그러면은 이전의 역사적인 고점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일단은 추가 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있는 거 어차피 53만 원, 63만 원 이렇게 보고 그냥 들고 있는 물량만 홀딩하시면 되고 이탈가 제가 언급해드렸던 가격권 꼭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들고 가기에 좀 부담스러운 위치가 좀 있죠. 지수 상황도 좀 그렇지만 하지만 두 분 모두 다 좀 보유 의견을 좀 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현재 제가 종목 상담 쪽에 이제 들어와 있는 것들을 조금 보고 있는데요. 보니까 저희가 이제 앞에 포도다 또는 고수님 이렇게 써주신 분을 대응을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런데 한 분이 계시네요. 그래서 이 원칙을 조금 고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보 매수가 5,860원에 비중 30% 어떻게 할게요? 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참 사실 지금 올려주신 종목군들을 잠깐 수급적인 측면을 보니까 모두 다 매력이 있긴 한데요. 자, 상보를 한번 선택해서 볼게요. 상보 자체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월봉만 잠깐 놓고 보시더라도요. 전반적으로 지금 바닥권에 다시 한번 기어가는 패턴들이 좀 있는 건데요. 현재 주가 자체가 슈팅 나갈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죠. 지난번 슈팅 나갔던 거에서 재료들이 있었죠. 상당히 좋은 삼자 배정에 따른 중국 자금들도 좀 들어왔던 부분이겠고요. 하지만 상보가 직접적으로 오는 건 이제 디스플레이 쪽입니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쪽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한 CNT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요. 현재는 중국 시장에 증설하고 나서 폭발적으로 지금 실적이 좀 잡혀있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실적 부분을 확인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는 중국계 자금이 들어와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무상증자와 함께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만요.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들고 가셨다면 5,860원이면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에 지금 해당이 되실 것 같은데요. 현재 괴리차가 좀 상당히 크죠. 오늘 장대를 뽑은 이후에야 명분 자체가 조금 약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종목은 좀 강력하게 좀 들고 가시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단기적으로 좀 빨리 뽑힌다라면 4,630원대야 되는 이탈 부분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이탈이 없다면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하겠고요. 상보는 사실 생방송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언제 제가 공개 방송을 진행하게 되면 포도TV에 오신다면 상보에 대한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보 일단 보유를 좀 하시고요. 물량 소화가 좀 필요한 부분, 그다음에 중국 쪽에서 매출 실적이 좀 잡혀야 된다라는 거 반드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국인들이 그냥 투자하지는 않았겠죠.
여기서 힌트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힐링타임에서 종목 상담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저도 오래간만에 종목 상담을 했네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포트의 수익으로 증가될 수 있는 부분, 여러분들이 서로 즐길 수 있고 또 서로 행복해할 수 있는 그 시간인 것 같습니다. 포도TV의 시크릿과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포트 먼저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 포트네요. 제 포트에 이제 세 종목이 들어와 있는데요. 덕성이 최근에 강하게 뽑아졌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두 가지의 테마성을 업황으로 끼고 있겠죠. 27%의 수익권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정쌤입니다. 와, 정쌤 로지시스가 여전히 48%의 고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쌤입니다. 손쌤도 와,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한솔테크닉스 포트를 꽉 채운 상황에서도 37%겠고요. 코리아 서큐트 역시 17% 고수익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제 포트부터 먼저 좀 점검을 해보면요. 나머지 종목군들은 그대로 들고 가시고 하단에 나와 있는 종목의 목표가 상향 조정이 이제 두 종목 정도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만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목표가 상향이 이제 두 종목이 나갔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제가 SK텔레콤을 좀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차트를 보시면 박스권 형태에서 돌파를 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배당 부분이 있지만 이건 영업정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바라보실 수가 있겠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제가 왜 이것을 포트에서 이제 제외하는지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자, 외국인들의 수급과 기관계의 수급이 살짝 매도 부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과 저는 이렇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권 부분이 발생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매수한 가격은 24만 원대 후반부였는데요. 25만 원을 종가상 훼손하게 되면 짧게나마 정리하고 나오십니다. 다시 고배당을 노린다라면 재매수 관점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이 부분만 지켜주면서 이익 실현 가격인 25만 원대를 반드시 지켜주는지 이번 주 대응하시면서 제외 나가는 여부 좀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덕성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말씀드리죠. 15,200원으로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하겠고요. 그리고 GKL 먼저 매수를 들어왔죠. 지금 요유켜 난리 나고 있습니다. 한국에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이니까요. 36,400원으로 단기 슈팅을 조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KL 36,400원 바로 여러분들 이익 실현 관점으로 보면서 목표가 상향 조정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빠르게 제 종목 하나 신규적으로 하나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종목은요. 사실 여러분들이 좀 많이 접하실 수도 있고 오늘 시장에서 조금 눈에 많이 띄셨을 거예요. 갑자기 장대 양봉이 지금 바닥권에서 돌았기 때문인데요. 바로 SKC 코오롱 PI를 언급드리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정의한다라면 모든 기판, 회로 기판 부분에서 들어가 있는 PI 필름을 주력 생산 판매하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동사는 사실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경쟁력 부분에서 강점이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고요. 또한 한 개당의 마진율, 즉 수익성이 상당히 좋은 기업입니다. 그 부분에 대비해서 해외 경쟁사와 비교해도 현재의 가격대가 저평가돼 있다는 구간으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요. 이 관점에서 매수 타이밍을 좀 들어가는데요. 자, 그러면 PI 필름이 뭔가요?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을 살짝 꺼내셔서 배터리를 빼보시면요. 이제 배터리가 완전히 붙어있는 건 안 되겠지만 빼보시면 그 안에 녹색 연성 회로기판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 PI 필름이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영화와 영상이 상당히 뜨거운 온도 속에서 훼손이 되지 않게끔 보호하는 그 필름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최근의 뉴스상 아이폰 계열까지 이제 납품을 확대가 됐죠. 그 관점으로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차트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기대감으로 실적 기대감으로 6,000원대 후반에서 주가가 15,000원까지 급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당히 지루하게 옆으로 횡보를 했었는데요. 10,000원대까지 깨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역시 박스권 형태를 만들고 있다가 오늘 종가상 박스권을 이탈한 건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들과 저는 저가 매수의 타이밍을 좀 노려보다라는 거죠. 3분기 실적 긍정적으로 잡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집계는 조금 완료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잠깐 보시면 아직까지 수급에서는 이렇게 SK시코롱이 외국인과 기관계, 특히 이제 기관이 막판에 금융사 창구를 통해서 윗꼬리가 좀 달린 것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스권 돌파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하지만 저가 매수의 타이밍으로 3분기 실적을 노리고 선취 관점으로 들어가 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3,100원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11,000원으로 저희가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시장에 변동이 좀 생길 수 있고 이번 주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손절가 좀 짧게 잡고 대응한다는 점 SK텔레콤과 마찬가지로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 포트 봤으면요. 이제 우리 정쌤 포트 한번 봐야겠죠? 정쌤 해주시죠. 네. 예, 이번에는 제 포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제외시키는 종목들이 있어서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코세프 달러 선물부터 좀 볼 건데요. 자, 일단 코세프 달러 선물 같은 경우에 어떤 시장의 변동성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금리 인상을 미국의 금리 발표를 앞두게 되면서 어떤 시장의 변동성, 원달러 환율 어떤 변동성을 보고 해지로 우리가 매수를 한번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큰 수익보다는 일단 시장의 어떤 그 방어 역할 이런 부분을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뭐 환율 같은 경우에 지금 1,200원대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 돌파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뭐 1,200원대 이상 가져야 수익을 날 수가 있는 현재 그 매수 위치인데 1,200원 이상 가지 않기 때문에 일단 1% 꺼내서 일단 본절 처리를 먼저 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경보제약. 이거 경남제약을 조금 뒤집기 위해서 조금 접근했던 종목인데 조금 아쉽게도 결과가 좀 좋지가 않습니다. 결과가 좀 좋지 않고요. 하지만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중 5% 들어가게 되면서 종목에 들어갈 때 어떤 리스크 자체는 일단 해지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 비중을 봤을 때 95대 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거 지금 현재 손절하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코덱스 레버리지 다른 종목들로 수익이 많이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제 포트대로 만약에 진행을 하시게 된다면은 큰 무리 없이 제일 시킨다고 하더라도 뭐 포트에 커다란 뭐 타격을 준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 코세프 달러 선물을 제외를 하고요. 그리고 경보작도 마찬가지 제외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쪽하고 제약주는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이후에 다시 한번 노려보는 쪽하고 당분간은 일단은 좀 더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살펴보게 된다면은 일단 코덱스 레버리지 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15% 전후로 현재 수익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갖고 계십시오. 비중 20% 가지고 있는 거 갖고 계시고요. 어쨌든 바닥권에서 잘 잡았지 않습니까? 바닥권에서 잘 잡았기 때문에 일단 2000포인트 돌파 여부를 보고 일단 판단을 좀 할 겁니다. 오늘 2000포인트 부근에서 윗골을 좀 당한 거는 좀 아쉽긴 하지만은 아직까지 여기서 포기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매수한 가격이 여기죠. 8월 24일 날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여기까지 절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다시 한번 2000포인트 돌파 요 부분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200,000포인트뿐만 아니라 241선에 대한 돌파 여부 다시 한번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는 타이거 원유 선물. 지금 타이거 원유 선물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차라리 금리 인상을 했다라면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반영이 되게 되면서 상품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고 그 상품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유가라든지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타이거 원유 선물의 직접적인 어떤 수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아직까지 유가가 44에서 47달러 사이에서 계속해서 횡보, 뭐 소위 말하는 박스권 흐름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즉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관망이 보유하고 난 다음에 좀 관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좀 시간이 지난다면은 코덱스 레버리지처럼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외를 하지 않고 이제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5% 유지를 하시고요. 자, 로지시스 지금 포트에서 비중이 좀 작은데 가장 큰 수익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이건 차트 보면서 바로 좀 말씀드릴게요.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일단은 버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인터넷 전문은행이든지 핀테크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아직 시작 안 했고 이제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고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이라든지 그리고 대형주 부분들에서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테마 쪽이라든지 어떤 이슈가 있는 종목들 쪽으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2월 달 사업자 선정하기 전까지는 핀테크, 인터넷 전문은행 분명히 반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버티시고요. 지금 7,500원 부분에서 하방 경직성이 확보가 되고 있는데 오늘 어제 5일선까지 회복시키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N장 반등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듯이 목표가 60% 설정을 하고 계속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신규 종목 바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신규 종목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M게임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모바일 게임에서 하나 좀 준비를 했는데 이제 지금 10월 달이고요. 그리고 좀 있으면 연말 다가오게 되고 조금 어떻게 보면 선침해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은데요. 2분기 실적 240% 영업이익이 좀 경이로울 정도로 개선이 많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적자에서 흑자 전환되고 흑자 전환되고 난 다음에 또 실적폭이 개선이 되고 이런 부분이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매출 부분인데 이 매출 부분 같은 경우는 3분기, 4분기에 좀 만회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프린세스 메이커라는 열혈과 같은 인터넷 웹게임을 현재 출시가 예정이 되고 있고 그리고 중국 쪽의 서비스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YD 온라인 같은 경우도 프리스톤 테일 같은 경우에 온라인에서 모바일 쪽으로 현재 옮겨가고 있는데 이런 온라인 게임들이 모바일 쪽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들 또 충분히 발생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반기에 3종에서 3개에서 4개까지의 어떤 신규 게임 출시가 예정이 되는데 어떤 그 겨울 시즌을 앞두고 어쨌든 신작 모멘텀에 대한 부분도 반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인 부분도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좀 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내일 쪽에 보합권만 출발을 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올선과 이격 조정이 마무리가 됐다라고 판단을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정을 이용해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5일선만 지켜주게 된다면은 일단 전고점 8,400원 부분까지의 어떤 8,400원까지의 반등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종가 7,240원의 매수가 설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6,900원의 손절가 그리고 8,400원의 목표가 설정하고 다음 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중은 10%입니다. 네, 바로 이어서요. 저희 손쌤의 포트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와, 꽉 차 있는데 수익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뭐 제가 잘 잡아갖고 두 자릿수의 또 수익률을 그러니까요. 기록을 하는데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빠르게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솔테크닉스 목표가를 일단은 도달을 했는데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뭐 얘기하신 것처럼 간편결제 시작도 안 했고요. 삼성페이 시작도 안 했습니다. 또 12월 달에 또 해외 출시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올해 흑자 전환 기대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확인을 해보게 되면요. 올라가다가 좀 조정받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뭐 이 부분은 걱정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조금 올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목표가를 자주 상향 조정해야 될 것 같아서 45,000원 목표가 한 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최근에 조정은 뭐 걱정 없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매수 한 번에 많이 했죠. 그리고 거래량이 없는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버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를 상향 조정한 만큼 익절가라고 얘기를 하죠. 익절가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는데요. 23,500원, 23,500원으로 익절가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속적으로 들고 와서 100%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리아 서킷이라는 종목을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 1,7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목표가 도달을 했는데 다시 좀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올해 사상 최대 내년에 인터플렉스 자회사입니다. 실적이 호전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내년에도 사상 최대예요. 그런데 주가가 아직 역사적인 고점 대비 반토막 나 있습니다. 반도 안 나와 있고 반 아래로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는 건 뭐 지속적인 홀딩을 해도 무난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목표가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2,500원대까지 목표가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고요. 이탈가 역시
상향 조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600원 최근에 저점 부근이었던 9,600원으로 상향 조정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추석 전에 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솔레타가 조금 먼저 뛰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포트는 다 IT인데요. IT 쪽이 요즘에 잘 가고 있죠. 자동차 전장 부품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 있는 게 IT인데요. 자동차를 타든 아니면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을 쓰든 전자파는 나온다라는 거죠. 그 전자파를 차단하는 제품을 만드는 데가 솔루에타인데요.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시장 점유율 1위로서 이슈는 좀 계속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언급을 해드리고 수요일 날 급등이 나왔다가 뭐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데 여전히 상승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으로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얘기를 해드렸던 대로 9,450원 목표가 변동 없습니다. 목표가 변동 없고 이탈가 변동 없으니까 지속적으로 좀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포트는 5개가 다 찼습니다. 사실은 한 200%라고 하면은 나올 종목이 아직도 많은데 이게 100%라는 그 틀이 있기 때문에 룰이 있기 때문에 추천 못 해드리고 있거든요. 내일 그 공개 방송 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거기에서 또 살만한 종목들 언급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선생님, 네네. 지금 사실은 대형주 중에 네. 그 삼성전기 같은 경우 뭐 수익률 잘 내고 계시지만 네네. 최근에 기관 매도가 좀 많은데 일단 그래도 계속 들고 가도 될까요? 삼성전기 그러면은 제가 또 하나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일 또 제 시간이 좀 많다 보니까 네네.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래요. 중요한 부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을 좀 더 집중을 해 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5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67,300원까지 쭉 올라갔죠. 쭉 올라간 다음에 쉬는 기간이 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옆으로 횡보할 때 아까 전에 교육했던 부분이 있었죠. 이게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가 중요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게 OBV가 이전의 저점 대비해서 깨지지 않고 있어요. 즉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탈가만 확실하게 61,500원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61,500원만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아까 언급을 해드렸던 상승 직사각형 패턴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충분히 걱정 없으니까요. 계속 들고 가십시오. 누누이 얘기했지만 삼성페이 시작도 안 했습니다. 역시 삼성전기 수혜주로서 이슈가 되고 있고 3분기 실적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4분기 긍정적이고요. 올해 내년 실적 계속 좋아집니다. 단기적인 소나기, 뭐 태풍이 불어오지 않는 이상은요. 소나기는 좀 맞으셔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지속 홀딩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생방송에서 못다한 얘기 공개 방송에 좀 많이 해주세요. 오늘 상승과 추세 부분도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으니까요. 그렇죠. 네. 패턴이죠. 네, 그러니까요. 네. 패턴이라는 게 지속성이니까 그쵸. 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조금 빠르게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포트입니다. 일단 SK텔레콤 25만 원 이탈하지 않는지 여부 반드시 보자라고 말씀 좀 드렸고요. 신규 SK시코롱 PI 신규 편입 시도합니다. 정쌤의 포트입니다. 세 종목 보유 의견을 계속 주셨고요. 자, 두 종목은 포트에서 손절 처리가 됩니다. 신규적으로 M게임 포트 편입 시도합니다. 네, 내일 공개 방송을 진행한 손쌤입니다. 전체 5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을 줬는데요. 아마도 조금 오늘 물량을 좀 맞은 것들이 있으니까 잘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을 여러분들의 시간을 책임지는 남자 포도TV의 추쌤 김도영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요. 상당히 내일 배우셔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많이들 공개방송 참여해서 오시면 좋겠고요. 저희 정쌤 그리고 손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